안녕하세요. 글쓰는 상담심리사 선한남 작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슬픔과 관련된 좋은 시들 3편을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세 권의 시집에서 우리가 슬픔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속에 아픔, 어려움, 그것들을 이제 건너가는 과정이 애도라고 한다면은 그 애도의 과정에서 내 마음을 좀 다독여 줄 수 있는, 잘 표현해 주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지, 이것이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멋진 시어들, 그리고 정확한, 적확한 어떤 이야기들, 이미지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 3편을 같이 들려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어멘다 고먼이라는 시인의 젊은 시인이에요. 그 시인의 불러줘 우리를 우리 지닌 것으로 Call us what we carry 이라고,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되어 있는 그 책을 번역한 깊은 슬픔을 읽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님 이문재 작가님의 혼자의 넓이라는 시집에 있는 하나의 오래 만진 슬픔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려고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읽으면서 저도 좀 많은 메모들을 했던 그런 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김사인 시인님의, 이거는 여러 시들을 이제 또 다시 묶은 시집인데, 밤에 쓰는 편지가 여러 편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밤에 쓰는 편지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일단 가장 처음 읽어드리고 싶은 시는 이제 깊은 슬픔이라는 시인데요. 일단은 이 시에서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 이것의 의미를 굉장히 서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펼쳐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그려낸 어떤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의 기원은 단순히 상처가 아니라 뚫기 혹은 돌아가기다. 집을 찾을 때 칼날이 그러하듯 슬픔은 슬픔의 문법으로 움직인다. 친밀감 그리고 상상력으로 조직되어 우리는 종종 말한다. 슬퍼서 제정신이 아니야.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그 말은 비통이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한다는 뜻.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이상을, 혹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이상을, 다시 말해 깊은 슬픔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깨어있는지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상처다. 상처는 다가오는 그 모든 격렬하고 끔찍한 고통들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바로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앞을 향해 돌려 세워진다. 그 모든 심각한 것이 짐 혹은 비통이 될 필요는 없다. 대신 그걸 닻이라고 불러보라. 슬픔은 우리를 슬픔의 바다에 좌초시키고 절망은 들어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떠난다. 입을 통과해 돌아가기. 지금조차도 확신은 우리 혀에 이상한 마법을 행사하고 우리가 쌓고 찾고 보고 말하고 기억하고 아는 것들로 우리는 다시 단련된다. 우리가 지니는 것은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의미다. 이것은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우리는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한때 우리가 혼자였던 거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다. 한때 우리가 칼날처럼 뾰족하고 잔인했던 곳을 이제 우리는 상상할 뿐이다. 그래서 슬픔의 자리가 우리 내면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격렬한 아픔이고 고통이고 한계의 상황이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또다시 앞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게 된 그런 시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짐이고 비통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또 이것을 닻을 삼아서 우리가 좌초되지 않고 우리가 부서지지 않고 결국 그것을 뚫고 나와서 살아남는다라는
그 이미지들을 언어로 표현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닌 것이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의미라는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이제 지나오고 나서 그것을 지나온 이후에 내가 폐허가 되지 않고 내가 또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여전히 지니고 있는 희망과 사랑의 힘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때 혼자였던 그 고통 속에는 어쨌든 우리가 정말 홀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만 정말 느낄 수 있는, 나 자신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에 내가 나의 곁이 되어준다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게 된, 이제 슬픔을 알고 있게 된 사람이라는 것은 타인의 슬픔에도 더 깊이 잘 옆에 있어 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또 어마어마한 힘이고 귀한 마음속의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깊은 슬픔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시인은 표현을 해주었고, 한국어로는 깊은 슬픔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영어 제목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Good Grief라고 해서 좋은 애도, 좋은 비통함, 그러니까 굿도 마찬가지로 이제 좋은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그런 우리 언어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애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이 시인의 존재를 알려준 것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이 시를 읽은 그 시기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시집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슬픔에 대한 시 가운데 이제 방금 이제 어떤 물의 이미지, 흐르는 배 위에서 닻을 달고 그 슬픔의 닻을 달고 이제 건너가는 우리 마음의 시간의 이미지와 더 이어서 우리 이제 한강의 이미지까지 함께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시가 김사인 시인님의 밤에 쓰는 편지,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한강아, 강가에 나아가 가만히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작은 소리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나 값싼 눈물 몇 낱으로 저 큰 슬픔을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즉 알고는 있었습니다. 한강아, 부르면서 나는 무엇을 또 기대했던 것인지요. 큰 손바닥과 다정한 목소리를 기다렸던 것인지요. 나도 한 줄기 강이어야 합니다. 나도 큰 슬픔으로 누워 머리 풀고 나란히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은 한강 앞에서 자기 내면의 슬픔을 삭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혼잣말들이 얼마나 깊었을까, 그리고 그 모든 혼잣말을 담아준 이 한강이라는 우리의 물리적인 공간이지만 또 심리적인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강이 품어준 우리 내면의 아픔들이 또 얼마나 깊게 흐르고 있을까. 그리고 그 흐른다라는 것이 또 일상을 그 슬픔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이제 또 다른 그 흐름이, 또 다른 아픔을 또 안아주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슬픔의 흐름들, 동그라미들, 강물들 를 생각해 보게 되는 어떤 비전을 주는 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쓰는 편지를 읽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나도 큰 슬픔으로 누워서 머리 풀고 나란히 흐른다라는 것에서 혼자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 이렇게 한강이라는 공간,
그리고 타인의 슬픔과 함께 겹쳐지는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혼자 힘들어하고 슬플 때 우리에게 좀 선물로 주어야 할 어떤 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같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시를 희망의 선물로 좀 읽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시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시는 이문재 시인님의 혼자의 넓이라는 시집에 이제 수록된 시인데요. 지금 앞에 두 시에서 우리가 강에 흐르는 그런 슬픔의 이미지로 그 슬픔과 애도와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이 혼자의 넓이에서 중에서 이제 오래 만진 슬픔이라는 시는 그 슬픔을 이렇게 만진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호주머니 속에서 계속 이렇게 만지작거릴 수 있는 어떤 감정체로서 이 시에서 슬픔을 형상화 시켜준 점이 저는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었거든요. 우리가 슬픔을 이제 느낄 때 마음속에 지니고 다니게 되는데 그렇게 호주머니 안에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가슴에 품고 다니는 그 슬픔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시를 구현을 해주셔서 이 시가 지금 슬픔을 만지지 않을 수 없는,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나시는 분들께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 만진 슬픔. 이 슬픔은 오래 만졌다. 지갑처럼 가슴에 지니고 다녀 따뜻하기까지 하다. 제자리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불행 또한 오래되었다.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고 있어 어떤 때에는 표정이 있는 듯하다. 반짝일 때도 있다. 손때가 묻으면 낯선 것들, 불편한 것들도 남의 것들, 멀리 있는 것들도 다 내 것. 문 밖에 벗어놓은 구두가 내 것이듯 갑자기 찾아온 이 고통도 오래 매만져야겠다. 주머니에 넣고 손에 익을 때까지, 각진 모서리 다 없어질 때까지. 그리하여 내 마음 안에 한 자리 차지할 때까지 이 괴로움 오래 다듬어야겠다.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한 것들이 어느덧 우리의 힘이 되지 않았는가?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마지막 이 문구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읽어드렸다라는 것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별표를 쳐놓을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 어느덧 우리의 힘이 되지 않았는가, 이 문구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슬픔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리고 속으로 이제 되뇌이게 되는 거죠. 이 고통도 어쩔 수 없이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매만져 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주머니 속에 아주 손에 닳고 익어서 다 없어질 때까지 모서리들이, 내 마음의 각진 모서리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는 그런 슬픔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체념일 수 있지만, 그것을 수용의 자세로 이제 받아들여 가겠다라는 어떤 혼잣말, 다짐들을 느낄 수가 있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힘이 될 것이라는 어떤 희망, 이런 희망은 정말 절망을 통과한, 그러니까 슬픔을 통과한 희망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오래 매만져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짐이 담긴, 사랑이 담긴 시여서 마지막으로 이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시 3편을 읽어드리면서 좋은 애도의 시간을 가져가시는데 여러분들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소중한 언어의 어떤 판으로서 여러분들께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